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종 단장이 주도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동의 청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폐기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2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와 함께 전현직 대학 교수와 전문직 지식인 211명이 4.10 총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소식과 최서원 씨, 옛날 이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른바 JTBC 태블릿 PC를 검찰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동의 청원의 심사 의무를 저버린 행안위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최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청원 입법 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조건을 충족해야 접수가 되고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이송, 처리 통지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 조건이 충족되는데 청원인이 다른 두 번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청원은 모두 2년째 심사를 하지 않거나 21대 국회가 끝나고 심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심사 기한을 어겨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호국단이 지금 이 청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중 한 번, 그러니까 먼저 뒤에 나올 고소인 1은 바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등이 고소인 1입니다. 또 고소인 2는 다른 분이 비슷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을 했는데 그 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단은 이어서 고소인 1이 청원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2023년 6월 16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1차 심사 연기 후 2023년 12월 13일 또다시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2차로 연장했다고 통보해왔다. 국민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곧 폐기를 뜻한다 라면서 또 고소인 2가 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또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2022년 2월 10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됐지만 현재 1년 11개월째 청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국단은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국민청원을 심의할 직무를 맡은 자들이다.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면서 제6항에서는 제5항에서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좋은 취지의 청원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사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마지막으로 실천 의지가 없는 유명무실한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는 국회법에 기대를 걸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대구 경북지역 등 전국의 대학 교수와 전문지식인 211명이 4.10 총선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김상걸 경북대 교수회 의장 등 교수 전문지식인 211명은 최근 도태우 후보 지지 성명을 통해 사회정의와 공익을 외면한 구태정치, 운동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반드시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라면서 법치 수호와 인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온 정의로운 이력과 공약의 참신성, 정치 혁신의 열정을 갖춘 도태우 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211명의 대학 교수 및 전문지식인들은 또 도태우 후보가 일으킨 정치교체와 시대교체의 새바람이 대구 중남구를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정치 선진화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자유파의 투사들, 제대로 대한민국을 바른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을 몇 명이나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한심한 행태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쁜 세력이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괜찮은 후보들을 몇 명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입성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세력에 대한 단죄라든지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좌익 세력에 대한 척결이라든지 혹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에는 도태우 후보라든지 혹은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만약 국민의힘만으로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보다 선명한 군소 정당들 중에서도 몇 명의 국회의원들을 배출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때로는 지원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5.18 관련 무슨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 발언이라든지 혹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든지 혹은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혹독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도 적어도 어떤 무서움을 느끼게 해서 앞으로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정말 이상한 물에 물 탄 듯 기회주의자라든지 혹은 오히려 왼쪽에 가까운 정치인들 일색으로 공천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유파 성향 애국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충분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다 분명한 자유파 성향 후보를 일정 부분 공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 결코 이른바 내부 총질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무조건 박수부대로 전락하면 그야말로 한국의 자유우파는 완전히 괴멸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검찰이 소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란 말도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사 당시 JTBC가 최서원 씨 사무실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한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 측에 반환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 PC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 측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2부는 작년 8월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즉 최서원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번에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 측에, 구체적으로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소위 국정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 PC는 두 대였습니다. 하나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서원 씨 사무실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JTBC는 당시 이 태블릿 PC에서 최서원 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등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당시 JTBC는 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태블릿 PC는 장시호 씨,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이종사촌이죠. 장시호 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 씨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태블릿 PC입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CCTV로 반출 사실을 확인하자 장시호 씨가 이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태블릿 PC 중에서 JTBC가 최서원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보도한 태블릿 PC를 돌려준 것입니다. 현재 최서원 씨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한편 정유라 씨는 이번 태블릿 PC 반환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태블릿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혼자 면회 가서 위임장 받아오고 한 달에 5번 있는 면회 벌써 4번 썼네요. 혼자 검찰청 가서 받아오고 여기저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쭤보고 헛걸음도 2-3번 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화냈다가 설득했다가 짜증냈다가 하느라 머리털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근 2주 동안 애 낳고 빠진 적이 없던 살이 마이너스 6kg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혼자 새벽에 소리도 꽥꽥 질러보고 별의별 욕을 다 해보고 딱 이러다 정신병 오겠다 싶을 때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못 받는 꿈까지 꾸고 근 2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기억이 없어요. 조건 붙는 게 싫어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행여나 좌파 좋은 일 시킬까봐 다 쳐내고 혼자 하려고 했더니 진짜 돈 플러스 시간 플러스 체력 한 4배 든 것 같습니다. 집어던지고 알아서 하라고 할까란 생각부터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봤다면 거짓말인데 꾸역꾸역 버텨냈습니다. 그래도 받고 나니 속은 시원하네요. 받자마자 나와서 멍하니 들고 집에 와서 현관에 들어서니 그제서야 긴장이 탁 풀려서 주저앉아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정치판에 안 끼고 전 진짜 조용히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건 제 인생에서는 불가능한가 봐요. 가짜 탄핵 JTBC 선동, 저희 엄마와 저의 8년을 밝히는데 함께 해주시면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유라 씨가 밝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